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덕 강일 대성 베르일 강일 12블럭 아파트의 분양가와 안전마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5월 서울 분양 앞두고 있는 아파트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2개는 앞전 영상에서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 아파트인 고덕, 강일, 대성, 베르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동구 상일동 강일지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총 세대는 613세대 분양을 합니다. 84와 101로 이루어진 중대형 평수 중심의 민영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소셜 믹스가 많이 반영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영 아파트로만 구성된 단지가 흔치 않습니다. 상당한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더 지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치에 있습니다. 고덕 강일베르 여기에 있고요. 이미 주변은 개발이 끝난 상황입니다. 네, 13단지, 14단지, 11단지 다 들어와 있고요. 이 아파트만 12단지 아직 비어있는 땅입니다. 강일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준 역세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강일역 보이시죠? 5호선 강일역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한 800m, 단지 중간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0m, 먼 단지에서는 한 1km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조금 멀고 아니라고 하기엔 애매해서 준 역세권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초품화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해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캠퍼스는 뭐냐? 무슨 뭐 초등학교가 대학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조금 요즘 저출산이긴 하지만 좀 학군이 좋은데 신도시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짓기에는 좀 수익성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업장이 좀 많이 불편해서 첫 초등학교용 분교를 강일주교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강솔초등학교의 캠퍼스, 이 본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캠퍼스를 만든다고 하고요. 2029년 개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27년 7월에 아마 준공 입주할 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한 1년 반 정도는 좀 먼 데까지 통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교가 없으면 좀 멀어요. 20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일지구, 택지지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돈된 환경, 반듯한 도로, 이러한 공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살기 쾌적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강점은 인서울이라는 거죠. 알고 있어요. 아파트에서도. 서울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불패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뒤에서 다뤄보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는 거. 그래서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3년간 전매가 금지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택지지구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매 금지고요.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 3년 이내에 입주입니다. 꼭 반드시 분양받고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3년 정도는 전세를 돌리거나 할 수 있어요. 둔촌 주공 살려줄 때 이거 바뀐 거죠. 자,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된다. 실거주 의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뒤에서 다뤄보겠지만 이 정도 페널티를 안고 가도 충분할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건설사가 베르일이란 브랜드 사실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설사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성건설이란 건설사고요. 또 나름 아파트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지난 한 10년 동안 지은 아파트들인데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없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남부지방, 이렇게 남부지방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수도권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자, 고덕 강일 대성 베를 분양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요. 이게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가 한 5월 23일쯤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한 20일 정도의 유통기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분양가가 정확히 나올 테니까요. 네,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냥 이런저런 근거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틀려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저의 실력 부족이니까요. 네, 너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근 강일지구 아파트 분양가와 현재 시세 이런 거를 반영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11억 원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34평 기준으로요. 최종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모집 공고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나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분양가 예상의 근거입니다. 자,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라는 아파트고요. 분양 당시에는 강일 제일 풍경채 아파트였습니다. 아직 실거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호가를 보시면 살벌합니다. 네, 34평 17억. 와우, 놀랍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1년 3월에 분양했거든요. 아, 2월이군요. 21년 2월에 분양했는데 뭐 8억 9천부터 뭐 8억 4천까지 좀 스프레드가 넓긴 한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9억이 안 되죠. 네, 아무리 높아도 9억이 안 됩니다. 8억 후반대의 분양가, 뭐 옵션 이것저것 더해도 한 9억 5천쯤 되는 정도의 분양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호가를 보니 엄청나죠? 네, 한 4년 사이에 8억 원, 거의 한 80% 이상 가격이 올랐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단 이 동네 상승률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이 오른 것 같긴 한 게 요 9호선, 여기가 9호선 4단계 일단 종착역이거든요. 네, 9호선 역세권이기도 해서 조금 더 버프를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참고해볼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늦은 21년 9월에 분양을 했는데 당시 분양가가 좀 싸죠. 풍경채보다는. 예, 풍경채보다는 한 1억 원 정도 네, 저렴한 수준의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그래서 보시면 8.5억으로 잡았어요. 이 아파트는 아직 호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그게 제한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안 나와 있어서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미사 강변 센트럴 풍경지 아파트가 34평이 11억이더라고요. 이거보다 최소한 비싸겠죠. 더 신축이고 서울인데 쌀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분양가보다 50%가 올랐다 가정하면 12.7억. 근데 이거보단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 가격 차이가 2억밖에 안 난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여기 9호선 호재도 없으니까 80% 이상은 좀 오바인 것 같고. 그래. 양심상 한 70% 정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한 14.5억 정도, 15억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아마 현재 이편의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의 시세가 아닐까라고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여기가 오늘 다룰 고덕 강일 대성 베릴 자리거든요. 이 아파트도 고덕 어반 브릿지보다 신축이니까 네, 뭐 이거보다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겠죠. 입지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맞이를 계산할 때 이 정도를 일단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를 줄 단지는 강동 리엠파크 14단지라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에 주목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있어요.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실거주 기간 의무를 3년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5년 받는 아파트는 시세 80% 미만이거든요. 이거 진짜 싼 거죠.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3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이 정도 밴드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느냐? 네, 2021년 아파트고 9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뭐 호가나 이런 걸 반영해서 봤을 때 평당 한 3,75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율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4년 전 강일지구 34평 분양가 8억 5천에서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사 표준건축비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아직 2025년도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빼고 2024년까지 13.2%가 올랐다고 해요. 이거 적용했을 때 분양가는 9억 6천에서 10억 2천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표준이고 진짜 이거는 딱 기본만 정해준 표준 아닙니까? 나름 그래도 민영주택이고 그런데 좀 더 돈이 들겠죠? 그래서 한 20% 적용해 봅니다. 적용하면 한 10억 2천에서 10억 8천 정도의 밴드가 나온다. 일단 네, 분양가 자체로만 보면 이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인근 시세 아까 14단지 보셨죠? 3,750만 원에 80%에서 100% 밴드를 적용하면 한 10억 2천에서 12억 8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평균으로 한 90% 잡아보면 한 11억 언저리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걸 통해 제가 예상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1억 전후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경우에 아까 안전마진 주변 이편화 대상 한 15억쯤 예상을 해봤을 때 안전마진은 최소한 4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덕, 강일, 대성, 베르힐에 대해 다뤄봤고요. 최종 정리하면 이 정도면 뭐 강남 제외하면 로또 분양급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만약 제 얘기가 맞다면 11억 원에 이 정도 입지 신축 아파트 잡을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다면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분양가 상한제 소형 아파트다. 정말 시세에 대해 싸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쓴 게 수원, 북수원에 있는 모 아파트 아시죠? 예, 제가 쇼츠로도 하나 올렸는데 예, 요보 아파트 여기 분양가가 10억이 넘어요. 34평이. 근데 이 아파트 놀랍게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강일주구 소셜 믹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게는 절반 이상이 뭐 공공임대, 장기 전세 이런 걸로 빠져 있거든요, 물량이. 그래서 가격이 좀 안 오르는 것도 있어요. 주변 상일동, 고덕 아파트들이랑 비교해서요. 근데 이 아파트는 임대가 없어요. 순수한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 가격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돈다방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